그리고 어제는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짚어봤었지만 김용 전 부원장이 428억 가운데 일부를 유 전 본부장을 통해서 가져갔다고 남욱 변호사가 어제 증언을 했습니다. 남욱 씨의 증언이었으니까 연말까지만 돈을 마련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남욱 씨가 어제 연말까지 15억 정도는 가능하다. 연말까지 주면 된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다가 김용 씨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경선은 가을에 끝났다는 거예요. 경선 끝나고 사실은 뭐냐면 경선 끝나고도 계속 이제 본선 가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언어도 안 하고 본인들이 요청했으니까 저는 만들어서 주려고 그랬던 건데 본인이 뭐 이 기간 저 기간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본인 요청한 대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다 됐었으면은 그 기간 내에 일단 10억 원 맞췄을 거고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그랬겠죠. 예. 대선 경선 20억 요구받았고 15억 원까지는 해보겠다고 했다. 당시 그래서 뭐 이런 특혜 약속도 받았다. 이게 어제 남욱 변호사의 얘기인데 다음 화면입니다. 근데 어제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최병무 의원도 꽤 구체적이고 어제 재판이 정치 자금이나 뒷돈에 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던 게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언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5억을 요청했는지 물론 뭐 이 스피커폰 통화 이 부분은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으니까 이건 잠깐 접어두더라도 5억을 빌려서 유 전 본부장에 전달했다.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 날짜를 구체적으로 어제 재판 과정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해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저런 기억을 본인이 회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또는 해외에 나가고 뭐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그 전후 과정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것도 사실은 5월 초쯤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5억 원 정도를 남욱 변호사한테 마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6월 본인이 7일 날 출국을 했는데 6월 6일에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6일에 전달하고 다음 날 바로 출국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6월 6일이라는 날짜를 특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 때는 이제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정민용 변호사도 알아요. 근데 정민용 변호사는 5월 또는 6월 초 뭐 이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걸 남욱 변호사가 본인의 해외 출국 기록 이거하고 연결지어서 6월 6일이라고 딱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김용 전 부원장이 그거 잘못이다 그래서 6월 6일에 뭐 알리바이를 딴 거를 증명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사실이 아닌 게 돼버리죠. 맞아요. 이래서 저는 남욱 변호사가 6월 6일이라는 날짜, 차용증도 6월 6일로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측 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되는 과정을 비교적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2021년 5월과 6월 6일 이렇게 줬다. 이게 남욱 변호사 증언입니다. 구체성 또 하나 있어요. 이 재판 과정에서 회의실 서쪽 남쪽 모두 통유리였는데 겨울임에도 매우 더웠다. 회색 꽃무늬 있는 백화점 쇼핑백, 뭐 상호도 원래 뭐 얘기했다가 다시 바꿀 정도로 꽤 구체적으로 김용 전 부원장 왼손으로 쇼핑백 잡고 나갔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얘기는 원래 빈손으로 왔다가 쇼핑백 갖고 나갔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회의실 건너편에 앉아 있었고 정민영 변호사랑 같이 그게 통유리로 돼 있었기 때문에 밖이 보였다는 거죠. 보였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다가 나중에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걸 봤고 쇼핑백이 구체적으로 뭐 회색 꽃무늬가 있는 그런 쇼핑백이었다 하면서 특정 이제 백화점의 이름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좀 주목이 됐습니다. 금액을 8억 4,700만 원을 모으는 과정도 1억, 뭐 5억, 1억 4,700 이걸 어떻게 모았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걸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 만나는 그것까지도 그날 뭐 자기가 자가격리 끝나서
가서 머리 가다듬고 나서 오후 4시 넘어서 그 사무실에 가서 만났다. 이렇게까지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아니 그럼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그것을 진술을 하느냐. 이런 이제 의문도 제기가 되고 물음이 나오니까 이 남 변호사가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이러다간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자신의 측근과 함께 요 상황 자체를 좀 자세하게 여러 가지 하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남 변호사의 저 구체적인 진술이 그냥 진술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좀 더 뒷받침할 만한 어떤 이제 근거를 가지고 예. 좀 나오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이번 재판에서 나온 남 변호사의 저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뭐 화면으로 그냥 단순히 보더라도 저도 읽었지만 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뭐 왼손, 꽃무늬, 쇼핑백 이렇게 해서 이걸 돈 갖고 나가는 장면을 본 게 본인이 목격한 게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을 준 큰 계기가 됐다라는 표현도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욱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알 거라고는 언론도 잘 몰랐는데 재판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럼 그걸 왜 이렇게 구체적이었냐라고 김영전 부원장이 반박하지 않았겠어요? 다음 화면입니다. 왜 이걸 처음에 진술 안 했냐라고 했더니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물어봐서 그제 대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봐요. 하나는 이제 그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대통령이 되면 다 덮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진술을 안 했다.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지금 진술하는 거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워낙에 검찰이 수사가 철저하게 증거가 많이 수집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부인해봤자 도저히 먹히지가 않으니까 자백하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유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그 어제 정언에서 예. 핵심은 이제 두 개예요. 본인이 이제 그 8억 6천 만들어준 과정 있잖아요. 이 과정도 이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김만배 씨가 이게 준 428억에서 준 돈 있잖아요. 이걸 이게 그 가져가는 걸 유원홀딩스에서 본인이 직접 봤다. 이 진술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428억이에요. 이 428억이 지금 이게 그 김만배 씨는 본인 돈이라고 하고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은 유동규 씨 돈이다. 이렇게 지금 이게 기소가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김만배 씨 말이 안 맞는 게요. 보세요. 이 천화동의 1호는 그럼 여기 이름이 누구로 돼 있는 이화영의 보좌관 이한성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2호, 3호는 김만배 씨 처와 누나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 1호가 김만배 씨 거면 왜 이거는 이한성으로 합니까? 본인의 처나 누나나 본인으로 안 하고. 이게 알겠습니다. 첫째 이유고. 예. 두 번째, 잘 보시면 2호부터 다른 데는 돈을 다 썼어요. 건물도 사고 돈을 왜 배당받았으니까. 예. 근데 1호 돈은 왜 남겨뒀습니까? 아하. 왜 700을 남겨놓은 거예요? 예. 이거는 이게 절반이 이재명 측의 돈이니까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김만배 씨 돈이면 썼겠죠. 왜 돈을 안 쓰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김만배 씨가 이게 본인 거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유동규 개인 거라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되고, 따라서 남욱 변호사 정언에 의하면 이거는 이게 이재명 측의 전체의 돈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전달되는 걸 봤다. 이렇게 정언한 거예요. 천화동인 1, 2, 3호의 뭐 성격을 분석해 주신 건 좋은데 존중하면서도 다만 그게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 혹은 김만배 씨 거다. 이렇게 하는 건 추정입니다. 개인적인 추정. 예. 이재명 대표는 20억 경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용이 유동규 통해서 대표님 대선 자금 20억 요청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사실같이 보입니까? 2021년 좀 그런 질문은 조금 일방적 주장을 그렇게 자꾸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김용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남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판단할 일이지 저한테 그렇게 자꾸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요? 오늘 꽤 이재명 대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어요. 사실 같아 보이냐 그렇게 자꾸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건 좀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을 받은 것과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구별되어야 되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직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고 기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사실관계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유동규 본부장에게 줘서 김용에게 전달됐다고 하는데 실제 경선 자금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고요. 지금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한테 줬다라고 하는 돈,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 유동규가 자백을 하고 있고 남욱이 그 날짜를 특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용증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는 이론이 없습니다만 유동규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재판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8억 4,700만 원을 유동규 본부장이 받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700만 원 정도는 정민용 변호사한테 그냥 쓰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느 정도 자기가 마음대로 쓴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가 김용 부원장에게 진짜 전달된 것인지 아니면 전달 안 된 건지는 재판 과정에서 좀 밝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남욱 변호사도 김용에게 전달된 것들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몰라요. 뭐 쇼핑백이 전달되는 거 하나 봤다고 하는데 그 쇼핑백에 돈이 들었었는지는 확인된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취재진에게 꽤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이 20억 경선 자금 요청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건 좀 지나치다. 지난번에는 신작 소설 얘기를 위증 교사 의혹 끌렸는데 그리고 앞서 제 멘트 중에 발언 중에 유 전 본부장이 CCTV가 가짜인 걸 들었다는 건 그 주체가 정진상 전 시장입니다. 정진상 전 시장에게 들었다. CCTV 가짜인 걸. 제가 이렇게 한번 바로잡겠습니다.